자, 오래간만에 GST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ST, 글로벌 스탠다드 테크놀로지. 앞으로 이제 글로벌 표준 스탠다드가 될 것이다. 회사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뭐 충분히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는 종목입니다. 자, 이게 제가 반도체를 구분을 해드리면서 이 반도체에는 이제 금손 다이아몬드 수저,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들이 있고 흑수저 종목이 있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죠. 자, HPSP라든가, 자, 이오테크닉스, 원익 IPS, 중성 엔지니어, 자, 이런 종목들은 등장 때부터 시장에서 아주 화려하게 주목을 받고 등장을 했고, 시작에서부터 맨 상단 쪽에서부터 출발하는 대표적인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종목들이 되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이제 이 시가총액, 반도체 시가총액 상위에 꽂혀져 있는 리노공업 같은 종목은 흑수저에서 출발해서 지금 최상위 저기까지 들어와 있는 베스트까지 들어와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 GST 역시 마찬가지로 흑수저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치고 올라 들어온 기업입니다. 액침 냉각 관련주죠. 냉각 관련주 대표적인 칠러를 하는 이 종목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압도적으로 이게 앞쪽에 보실까요? 저쪽에 지금 여기서부터 보시면 2019년 대비해가지고 지금 2000% 금융위기 이후로 130배 주가가 올라 들어왔습니다. 130배. 금융위기 저점 이후로 주가가 130배 올라 들어와서 시가총액 8,400억이에요. 예전에 그거 얼마였던 얘기죠? 130배 올라와서 이거를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밑에는 짜바리 종목에서부터 시가총액이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멀리까지 안 가더라도 2019년 1월달 저점에서부터 지금 21배가 올라 들어왔습니다. 20배. 그렇죠? 시가총액 8,400인데 그래서 20일 나누기 해보라는 얘기죠. 그러면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얘가 겨우 400억이었다는 얘기예요. 400억. 시총 400억. 여기서 21배 올라서 8,400까지 올라 들어온, 시총 400억에서 8,000억까지 올라 들어온 기업이에요. 예? 굉장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게 경쟁 업체들을 다 따돌려 들어가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이제 주 성장 모멘텀은 아시다시피 액침 냉각입니다. 액침 냉각은 그래서 이제 온도 조절 장치인 보면 두 개를 가지고 다른 거예요. 칠러와 스크러버. 자, 유해가스 분진 이런 거 정화하는 스크러버가 있고, 그다음에 온도 제어 장치인 칠러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스크러버와 칠러를 똑같이 다루는 기업 같은 경우 바로 직전에 이제 경쟁사 같은 경우도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다 빼고 하나씩 제껴가면서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다 잡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크러버에 관한 이제 전체 이 회사는 주력은 이 중에서도 칠러가 주력이 아니라 스크러버가 주력입니다. 이제 스크러버가 전체 매출의 약 70% 가까이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주력이 스크러버고요. 스크러버에거는 모든 종류의 스크러버를 다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스크러버가 돈을 벌어주고, 핵심적으로 돈을 벌어주는 건 스크러버고, 그리고 미래 성장성 부분은 온도 제어 장치, 액침 냉각 기술, 칠러, 액침 냉각, 이거로 해서 돈을 버는 것과 미래 성장이 이렇게 겹쳐져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아주 작은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반도체 중소형 후발주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앞에 나온 것처럼 이때 시가총액이 400억대 종목이었거든요. 400억짜리 종목이 이렇게 확 튀어들어오고요. 이런 흐름 보이고, 그 다음에 다시 도로 내려가지고 또 400억까지 내려왔죠. 400억짜리 종목이 1000억대까지 올라 들어갔다가 도로 400억 내려왔다가 그 다음 다시 또 올라 들어가는 사이클에서 시총 400억짜리 종목이 2000억까지 올라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이런 흐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쪽에 있는 소형주 라인의 가장 후발 소형주 라인의 대표에서 그 다음에 후발 중형주 라인의 대표에 들어왔다가 여기서 이제 시총 1조까지 발을 담겼던 종목이죠. 자, 이거 오늘 이 종목을 지금 왜 하게 된다 그러면 이 종목 자체는 특별하게 뉴스는 없습니다. 그 종목 자체는 특별하게 뉴스는 없는데 앞서서 오전에 이제 저도 분석을 할까 말까 했었는데 뒤로 미룬 사이에 우리 천재리드님 분석을 해주셨어요. G2 파워. 자, 이거 오늘 G2 파워가 이게 주가가 올라 들어간 이유에 살펴보게 되면
오늘 G2파이가 올라간 이유가 뭐냐 그러면 아까 앞선 분석에도 나옵니다만, 자 보자. 액침 냉각이죠. 액침 냉각 공급 벤더 등록 추진해서 GST 공급망에 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앞쪽에도 나왔습니다만 이 GST 같은 경우에 이게 앞쪽에 잠깐 이제 G2파워에서도 우리 천재 리듬이 언급했었던 거 거기 이제 보강을 의미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GST 같은 경우에 이제 앞서서 이제 삼성 공조하고도 제가 비교를 해드렸죠. 삼성 공조하고 이 냉각 이슈에 관한은 삼성 공조가 진짜가 아니라 얘가 진짜다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삼성 공조는 그야말로 이 삼성 공조는 우리가 얘기하는 엔비디아가 원하는 냉각 그 냉각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는 자동차용 공조다. 이게 자동차용 공조. 자동차 냉각 공조 그걸 하는 회사야. 근데 일단은 뭐 이제 처음서부터 이제 세력이 들어가지고 이 주가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계속해서 세력 테마형 시세를 보이는 거고요. 이 삼성공조와 GSK 차이가 이래요. 이거 아니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얘를 노리는 게 아니다. 아주 냉각 이슈 나면서 올라 들어갔다가 빠지고 냉각 이슈 나면서 올라 들어갔다 빠지고 최근 같은 경우도 또 올라 들어갔다 빠지고 또 올랐다 빠지고 냉각 이슈 나면 계속 이러고 있죠. 이러고 장난치고 있는 동안에 GST 진짜 종목인 이 GST는 계속해서 올라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GST 현재면 이제 중간에 LG전자도 나왔는데 이 GST가 연결하는 종목에 연결되어 있는 GST가 액침 냉각 이걸 가지고 협력하는 회사에 LG전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지금 배경으로 들어서 있는 게 이 회사 같은 경우가 LG전자, LG와 함께 이거 같이 이렇게 묶여 있는 이유가 LG와 같이 협력을 해서 이 냉각력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회사 자체로도요. 자, 이 GST의 경우에는 최근에 또 TSMC도 또 뚫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잡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실적을 보더라도 이 회사는 장비사거든요. 이게 분명히 장비사입니다. 장비사인데 이 실적을 보게 되면 굴곡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2023년도에 반도체가 제일 나빴을 때 이때 같은 경우도 570에서 400으로 겨우 요거 내려가고 끝난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2024년도에 바로 굉장히 회복이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장비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의 흐름을 보게 된다라면 또 반도체 호황이라 가지고 뭐 딱답을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게 현재의 상황을 보게 된다면 장비사임에도 불구하고 장비주보다는 오히려 소재주를 보는 것 같은 동진 세미캠 같은 여러분 소재주 보는 것 같은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회사의 약점으로는 그래서 지금 앞에서 보면 여러 번 얘기된 것처럼 액침 냉각이라고 하는 강력한 성장 모멘텀, 그 다음에 안정적 실적 이거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약점이 거야. 짜릿한 맛이 없어. 짜릿한 맛이. 자, 막 실적이 막 더블 들어가고 반도체주들 웬만하면 더블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더블 막 이렇게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나오긴 하는데 뭐 대단히 그렇게 뛰어난 실적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경우 같은 거 매출이 992억 나오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155억, 그다음에 이제 반기순이익이 122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작년 2분기, 작년 전체 분기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거야 되죠. 작년 2분기하고 비슷한 실적이고 영업이익은 작년 2분기보다는 조금 못하고 순이익은 작년 2분기보다는 조금 낮고 그래서 작년에는 2분기가 가장 좋은 실적을 보였었는데 이번 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지금 2분기가 제일 약한 수준으로 볼게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평준화된 상태. 그러니까 계속 성장을 지금까지 10수년간 계속 이어져 왔던 것처럼 이렇게 올라 들어갈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제 약점 같은 경우에 짜릿한 맛이 없다는 건데 요게 이제 올해는 개선이 된다는 거죠. 1차 우선 반영이 한번 들어갔죠. 자, 이게 앞쪽에서 지금 오늘의 뉴스가 아니기 때문에 저 앞쪽에 지난 8월 초에 나왔던 뉴스를 살펴보게 되면요. 자, 내려가서 보실까요? 쭉 내려가서 보면 자, 여기 그대로 나오죠. 유해가스 분진을 저감하는 스크러버, 그 다음에 온도 유지 제어장치인 칠러,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유틸리티 장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이 필수 제도 같은 경우 유틸리티 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통신, 전력. 그래서 요런 것들 같은 경우를 쓰기 때문에 장비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소재주인 것처럼 이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다음에 매출이 뭐 이렇게 일반 장비처럼 매출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올라들어가는 그런 구조를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미세 공정, 이거 이제 어제도 얘기 드렸죠. 고지 일본 용어인 선당 공정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제 이게 미세 공정이 주요한 이슈로 들어감에 따라서 이게 필수제로 지금 격상되고 있다. 자, 이게 전체 사이클에서 가장 큰 수혜. 지금 다 잡아 들어간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스크러버 전체 모든 종류의 스크러버를 다 만들어내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캐시카우죠. 여기서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돈을 벌고 있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냉각 이슈. 지난 10년간 1000억대, 3000억대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이제 4000억 들어간다. 여기도 있죠? 하반기 TSMC향 신규 수주가 시작이 되면, 터지기 나가기 시작이 되면, 그래서 상대적 약점이었던 매출 파이의 확대, 이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요게 해결이 되면 이제 다시 올라 들어가죠. 지금도 싸요. 여전히 계속 쌉니다. 그래서 이 GST의 경우는 전에도 싸고 지금도 싸고 계속 싸다라는 얘기 들었죠. 여전히 싸요. 그러니까 이 싸다라고 얘기는 이 장비주임에도 불구하고 폭발력이 좀 적어서 그래요. 그래서 테마가 들어왔을 때, 냉각 테마라든가 이래 들어왔을 때 반짝반짝 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만, 이게 그 이전에도 워낙 낮았었어요. 이게 지금 비정상인 게 아닙니다. 지금 계산해 보면 자동으로 답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건 11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게 밑으로 이렇게 잠겨져 있는 동안에 이거는 뭐 완전 안정적인 종목이니까요. 저평가적인 종목이고, 이게 잠겨 내려와 있는 이 아래쪽 구간, 딱 지금 이 자리죠. 요 아래쪽 구간으로가 이게 다 매수 구간, 통으로 매수 구간, 이제 이 정도까지는 떨어질 일은 없겠죠. 자, 그럼 요 4만원에서 요 들어가는 요 구간에 사두라는 얘기입니다. 가능한 한 아래쪽에서 사 두시고, 이제 3분기 쪽으로 이제 넘어 들어가면 이제 2분기 넘어갔고요. 뭐 조금 지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3분기 끝나고 이제 3분기 실적 다시 나오고 하죠. 요 사이에서 실적 혹은 실적에서도 우선은 계속해서 저평가 쪽이 주목되는 종목이었었죠. 저평가죠. 그리고 이제 냉각이라고 하는 테마, 성장성, 요 두 개 가지고 포함이 되어 있는 종목이었는데, 그게 상대적으로 실적에서 눈에서 빡 띄는 이게 적었다는 얘기예요. 요게 이제 3분기서부터는, 하반기서부터는 그게 들어가는 종목이 되는 거거든요. 요거 주목받기 전에 노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G2파워 같은 경우도 GST 공급망에 들어갈 것 같다라고 해서 정작 GST는 올라 들어가는데, GST 공급망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뉴스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 기업이라는 얘기, 액침 냉각에 관한 가장 핵심 기업이라는 얘기예요. 그동안에 그래서 제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렸고, 이게 대박 수익도 내드렸고 그랬던 종목이죠. 자, 요게 아래쪽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밑으로 들어오면 굳이 이 자리에서 지금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요. 이 아래로 들어오면 받고, 그 다음에 뭐 이게 받은 다음에 이거 여유를 두고 들어가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얘가 이제 시세 나오기까지는 이제 인내심이 좀 필요한 종목이에요. 이런 게 쉽게 나오는 종목이 아니고, 이게 비정상이고요. 원래는 이런 식으로 오르는 종목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꾸역꾸역 올라, 꾸역꾸역 오르는 거다가 홀딩하면서 채워뒀다가 터져 나오면 차익 실현으로 치고 빠져나오는 그런 형태로 접근해야 되는 종목이다. 다음 사이클도 아마 거의 비슷하게 들어갈 겁니다. 밑에 쪽에서 꾸역꾸역 올라 들어가다가, 자, 어느 정도 내려온 다음에 이제 꾸역꾸역 잡아 들어가다가 다음 이제 3분기 실적이 나오면 터지는, 이게 미리 잡아 들어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반도체 페이지 2에서 돌아 들어가는 종목 설명드렸었죠. 부품, 소재, 저평가. 부품, 소재, 저평가. 얘는 장비 쪽입니다만 부품 소재 쪽의 성향도 굉장히 많이 띄고 있는 종목이에요. 저평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냉각 이슈, 액침 냉각, 이게 계속해서 있잖아요. 실적에서 받쳐지고 저평가에서 받쳐지고, 그리고 이슈 뜰 수 있고, 이슈 떠서 튕겨서 나오면
평상시에 쭉 쌓아나갔다가 이슈가 떠가지고 최대화 시켜줄 때 그때 딱 들어가면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종목 추천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수익 내드렸지 않습니까? 저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흑수저에서 시작해서 금수저를 아직 금수저까지 못 갔어요. 은수저 정도 됩니다. 금수저 쪽에 가나 마나 하다가 못 들어갔죠. 아직까지는 은수저예요.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까지 되게, 다이아몬드 수저가 되기에는 조금 모자라긴 합니다만 금수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돈 벌어가지고 하면 되잖아.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을 소냐. 나도 가보자. 금수저. 여러분들도 그래서 주식시장에 들어왔으면 돈 좀 벌어가지고 타고난 금수저는 아니지만 금수저처럼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려면 저 주식을 매매를 참 잘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되잖아요. 안타깝죠. 전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알림 설정해두면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제가 딱 나가고요. 그리고 이제 장중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타이밍을 잘 잡아야죠. 일찌감치 저 밑에서부터 이제 추천을 들어가지고 계속 홀딩하라라고 얘기드리고 중간에 요런 자리들 같은 경우도 요 같은 경우도 리버설 떴습니다라고 해서 이거 뒤져보시면 여기 딱 나옵니다. 리버설입니다. 들어가세요라고 추천을 드렸어요. 지워져 있는데요. 딱 여기서 추천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이렇게 빠져나올 때 이런 때 쭉 치고 날 때 또 여기 이런 때서 또 이 종목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라 그러면 이거 뭐 치고 이거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죠. 이거 쭉 빠져나오면 러닝 커렉션이고요. 그 다음에 2차 상승 나고 쭉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그냥 내려 홀딩하고 있다 딱 털어먹으면 돼요. 이거 요런 포인트를 깍깍 놓치지 않고 잘 잡으려고 하면 오르고를 활용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르고 채팅 앱에 이 최고 전문가들 급등주, 주도주, 테마주, 뭐 우량주, 저평가주 각각 종류별로 다 다르게 접근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 내주는 전문가들이 골고루 모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계시건 오르고에 들어가면 그 상황에 맞는 전문가가 반드시 최소 한 명씩은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볼 것 같으면 2명이면 되잖아요. 뭐하러 20명이나 있겠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전부는 아니잖아요. 삼성전기는 쪼다예요? 삼성전기,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돈 버는 종목이고 나머지는 돈 못 버는 종목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작년에 바이오에서만 텐베거가 4종목이 나왔어요. 바이오에서만 텐베거가 4배가 나왔습니다. 4개가 나왔습니다. 저희 추천한 거에서만요. 그 4 중에 하나만 잡으셔도 되는 거거든요.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좋은 종목 제때 제대로 잡아서 큰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